캐나다 텍스가 뭐지? 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텍스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캐나다 텍스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다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큰 그림을 제가 좀 그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2020년도 텍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2021년도에 내년에 아마 신고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텍스를 내려면 인컴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풀타임 인컴에서 그냥 급여로 벌어들이는 소득,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컴, 사업하셔서 벌어들이는 소득,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인컴 하셔서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벌어들이는 인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텍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페더럴 텍스, 프로빈셜 텍스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페더럴 텍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이 되고요. 프로빈셜 텍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만 어느 주에 내가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텍스 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달라진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 텍스는 프로그레시브 텍스라 그래가지고요. 소득이 많아지면 텍스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약간 느낌으로는 누진세?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페더럴 텍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프로벤셜 텍스도 퍼센트만 다르지, 그러니까 텍스 브래킷이나 아니면 퍼센트만 다를 뿐이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텍스 브래킷이라 그래서 48,535불까지는 15%의 비율이 적용이 되고요. 48,535불과 97,069불 사이에는 20.5%가 적용이 되고요. 97,069불에서 154,473불 사이에는 26%의 텍스 비율이 적용이 되세요. 근데 여기서 15%, 20.5%, 26% 요거를 마지널 텍스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캐나다.ca 가시면은 이런 거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텍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돈 조금 버는 게 나은 게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돈은 결국 더 많이 버시는 게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더 많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페더럴 텍스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9만 불의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48,535불까지는 15%의 텍스가 적용이 되어서 7,280불이고요. 그 다음에 9만 불에서 48,535불을 뺀 나머지 41,465불은 20.5%의 텍스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8,500불의 텍스를 내게 되세요. 그런데 내가 9만 불이 아닌 10만 불로 소득이 올랐다고 하면은 48,535불까지는 똑같이 적용되시니까 7,280불, 그 다음에 48,534불, 왜냐면 10만 불에서 97,069불을 뺀 48,534불은 9,949불 적용이 되시고요. 그리고 10만 불에서 97,069불을 뺀 2,932불은 1불은 762불이 적용이 되세요. 그것도 금액이 제가 정확한 건 아니고 뒤에 소점이 있으면 다 띄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페더럴 텍스만 제가 얘기했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페더럴과 프로빈셜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페더럴 텍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9만 불인 경우에는 그래서 총 텍스는 15,780불 해서 72,771불 넷 인컴이고 평균 17.5% 정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만 불인 경우에는 17,991불을 정부에 텍스로 내는 거고 82,009불의 넷인컴이 생기는 거고 18%의 평균 텍스율이 생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빈셜 텍스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 이거 말고도 베이직 퍼스널 어마운트라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또 그 뭐죠? 어마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빼고 막 계산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전체 금액의 26%가 아니라는 거. 내가 10만 불에 26%를 텍스로 낸다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만 그냥 음지하시면 되세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좀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프로빈셜과 페더럴이 합쳐진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온타리오는 그러니까 평균으로 했더니 9만 불일 경우에 22.08%의 에버리지 레이시고요. 마지널로는 33.89%고요. 그래서 그럼 BC주를 봤더니 저 적네요. 21.39%의 에버리지 텍스를 내고요. 마지널 텍스는 31%가 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또 퀘벡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퀘벡이 굉장히 높거든요. 텍스가 27.78%의 에버리지 텍스를 내고요. 마지널을 41.1%가 12%가 되세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10만 불을 벌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봤더니 BC는 22.59%, 38.29%, 온타리오는 23.71%, 43.41%, 와, 퀘벡은 29.25%, 45.71% 마지널 텍스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다 찾아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제가 이걸로 찾았어요. EY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에서 EY taxcalculators.com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금액 원하시는 가지고 있는 금액 넣으시면 칼큘레이트 하면 대충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CPP라는 것도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직장마다 가지고 있는 뭐 RRSP 매치하는 금액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큰 회사 같은 거 유니온이 있기 때문에 또 유니온피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험이 적용되면 또 보험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요. 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 그냥 큰 그림 그리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 셀러리 넣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그 뭐죠? 인컴은 또 막 계산을 하다 보면 텍스 크레딧과 텍스 디덕션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내가 정부의 텍스를 덜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런데 텍스 크레딧이 뭐냐면은 내가 텍스를 내야 되는 돈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부의 텍스를 1000불을 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내가 텍스 크레딧이 500불이 있다면 그 텍스 내야 될 1000불에서 500불을 빼고 나머지 500불만 그러니까 텍스로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non-refundable과 refundable tax credit이 있어요. 그래서 non-refundable tax credit은 뭔가 하면 간단하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tuition 받고 크레딧 받으시는 거예요. tuition 내시고 그러면 그 tuition을 낸 그 크레딧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시냐면 만약에 내가 텍스로 낼 돈이 1000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뭐 2년이든 4년이든 내가지고 그 tuition 크레딧 받은 게 만약에 10,000불이 있었어요. 그러면 1000불을 빼고 나머지 9,000불은 이제 내년으로 2월이 되고요. 그 1,000불은 거기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낼 텍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refundable이라는 거는 refundable tax credit이라는 거는 약간 GST, HST tax credit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현금으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리고 tax deduction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뭐죠? 내가 벌이들인 총 수익을 deduction 빼줘가지고 거기서부터 내 텍스가 그러니까 뭐죠?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만 불을 벌었어요. 그런데 뭐 디덕션 하는 걸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RRSP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RRSP로 10,000불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10만 불이 아닌 10,000불을 뺀 9만 불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총 금액을 줄여주는 걸로 사용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또 좀 설명을 드리면은 똑같이 부부가 10만 불 가족 한 패밀리가 10만 불을 번다고 했을 때 A라는 가정은 아빠 혼자서 말하자면 10만 불을 벌고요. B라는 가정은 아빠 엄마 나눠서 5만 불씩 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텍스를 덜 내냐?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일을 해서 5만 불 내는 사람이 텍스를 정부에 덜 내게 돼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 크게 뭐죠? 베네핏을 받을 때는 패밀리 인컴이에요. 그래서 결국 A라는 패밀리도 10만 불이고 B라는 패밀리도 10만 불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베네핏은 말하자면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겠죠. 금액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인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안 적었는데 왜냐면 이것도 복잡해요. 뭐 자영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법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돈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말하자면 뭐 당연히 3만 불 받으시는 분이 비즈니스 인컴이 더 뭐죠? 텍스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한 15만 불 되시는 분이다. 10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에 버시는 분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확실하게 뭐죠? 그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텍스를 더 많이 내게 되세요. 비즈니스보다. 그리고 뭐죠? 급여로 받으시는 분은 뭐 자기가 사용한 거 뭐 어쨌든 뭐죠? 출퇴근하는 거 이런 거 다 디덕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만약에 인컴으로 하시게 되면은 뭐 자동차를 사용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가게 뭘 사러 갔다거나 어떤 비용이 발생한 것들을 다 디덕션하고 나머지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좋으시고 그러니까는 좀 더 뭐죠? 텍스를 덜 내게 되세요. 이런 15만 불 버시는 뭐죠? 급여로 15만 불보다는 비즈니스로 15만 불 버시는 분들이 좀 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벌어들일 수 있는 인컴으로 인베스트먼트 인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5만 불을 벌었다고 했을 때 인베스트먼트로 벌어들이는 게 뭐라죠? 텍스를 정부에 조금 덜 내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인컴도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왜냐면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렌트하던 집을 팔아가지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텍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죠? 그 급여 15만 불 버시는 분보다는 인베스트먼트 인컴으로 해서 벌어들여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텍스를 정부에는 덜 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말하자면 한 분이 10만 불에서 15만 불을 막 하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것보다는 뭐죠? 그분도 뭐 인베스트먼트 인컴으로 조금 더 벌어들인다거나 약간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꼭 한 사람이 번다기보다는 부부가 좀 나누어서 소득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큰 그림은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